카페 시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건희 관련 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건희가 무서워하는 진짜 엄마 장경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신인규의 엄마 시대 처음 섭외 전화가 갔을 때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설레였고요. 무조건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가야 된다. 야. 네,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 시대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애정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방금. 엄마 시대뿐만 아니라 신인규 변호사에 대한 애정. 서로 솔직히 안 친하거든 별로. 저는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있다. 왜냐면 이렇게 정말 소신 있게 하신 분이 많지 않거든요. 정치권에서. 네. 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응원을 주시니까 저도 여기 새벽 아침 6시부터 나와서 항상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더 큰 힘이 나고요. 하여튼 저희가 더 열심히 엄마 시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신 후에 국민들께서 이제 효능감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민주당도 일 잘한다. 근데 그게 지금 지지율로도 반영이 계속 되고 있어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요즘 주변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의원님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평가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또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제 코스피가 3,100을 막 돌파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이제 기대 심리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또 사법 개혁까지 이 개혁 입법을 완수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혁 입법 완수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러면 지금 뭐 개혁의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지금 개혁의 손길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 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1순위는 검찰 개혁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 여러 민생 입법 과제들도 있긴 한데 민생 입법 과제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도 대통령께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해야 될 입법부가 주도해야 될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저도 이제 법사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넓게 말하면 이제 검찰 개혁과 뭐 최근에 나온 이제 법원에 대한 뭐 사법 개혁까지 다 이제 포괄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또 특히나 뭐 언론 개혁도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들 뭐 저는 소위 그걸 이제 반정치로 늘 규정을 해서 외치고 다니는데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권 손대법, 그렇죠. 방송 3법이 사실 정치권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KBS 이사회나 뭐 방문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장악할 수 있었던 과정을 이 과반이 넘지 않도록 국회 이제 정치권이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 이 구성원을 과반이 넘지 않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도 굉장히 국민들께서 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부분이라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한창인데 이제 오늘이 3일째 이제 슈퍼위크 3일째가 됩니다. 오늘 이제 법무부 또 교육부 노동부 이렇게 또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인사청문회 뭐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민심의 이런 흐름들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아무래도 그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지금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흥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국내 시가총액 이 144조가 증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국정 안정을 기해야 됐던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여러 이제 뭐 의혹 제기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좀 한 방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의원들 개개인의 뭐 역량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내부 정비가 좀 안 돼서 좀 전략의 부재 뭐 이런 면도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일단 내부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대할 건지 예. 그것부터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부에 그런 이견들이 많으니까요. 또 한편 인사청문회를 지금 저희가 많은 지금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청문회 제도 자체가 이런 뭐 정책이나 비전 검증, 물론 뭐 도덕성 검증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좀 흠집내기,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넘어선 뭐 과도한 비난을 한다든지 뭐 모욕 주기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늘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도덕성 검증은 이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하자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어 왔는데요.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인사청문회장이 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국정 수행 능력 이런 부분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제까지 가장 뭐 뜨거웠던 인사청문회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강선우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일 텐데 뭐 밤 늦게까지 뭐 어쨌든 청문회는 잘 무사히 마쳤고 또 강 후보자 입장에서도 좀 낮은 자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여론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장관 후보자가 소명을 먼저 하시고 또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일단 평가하고 싶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본인이 충분히 더 추가로 소명해야 될 부분은 소명하고 저는 또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은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제 오늘 청문회는 사실 이제 아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청문회가 또 오늘 가장 또 뜨거울 걸로 예상은 됩니다. 아마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이제 대통령실도 민심의 변화나 흐름도 아마 또 동시에 볼 걸로 지금 예상은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국무위원들 인선 아마 또 빠르게 할 필요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법사위원인데 법사위가 원래 핫 상임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일 뜨겁죠 근데 법사위가. 오늘은 법사위가 별로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오늘은요. 예. 뭐 큰 이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뭐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요. 뭐 아마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교육이 뭐 인청을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청문회는 당연히 절차니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본인의 해명 또 이 얘기는 들어봐야 또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요. 본인이 잘 소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국민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아마 인사청문회를 잘 거쳐보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연일 출석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협조할 마음은 뭐 전혀 보이진 않고 이제 특검에서 강제 구인을 하느냐 마느냐 아마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선은요 이 3특검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 먼저 한번 들어보고 또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3특검 평가하십니까? 일단 3특검이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다라고 좀 뭐랄까요 응원 혹은 격려 해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면 이제 특검 자체가 이 수사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기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해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그보다 제가 보기엔 더 혐의가 많아 보이는 예. 김건희 씨는 왜 구속이 안 되는지 그리고 여러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은 왜 이렇게 기각당하는지 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여기 좀 궁금한 부분이 김건희 씨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네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요거는 일단 뭐 현안이니까 한번 먼저 여쭤보면 윤석열 씨에 대한 강제 구인
이게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내에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이 하기가 지금 좀 서로가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특검에서는 계속 압박은 좀 할 것 같은데 이 강제구인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 보십니까? 전 당연히 강제구인 해야 된다 보고요. 그러니까 소위 구속영장 안에 어찌됐건 검찰의 수사에 그러니까 구속이란 사유 자체가 도주의 우려 또는 이 증거인멸의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 안 한다. 그건 사실 구속영장 안에 저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뭐 본인이 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결국 구속영장에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체포영장을 더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 어차피 네. 아니 구치소가 무슨 특권의 공간도 아니고 반성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윤석열의 이 버티기 전략을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6월 28일의 수사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7월 1일도 거부했다가 7월 5일 수사도 그렇고 이 특검에서 계속 이 소위 이제 최대한 예우하고 예. 최대한 이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참 윤석열의 이 버티기는 시간 끌기용 전략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뭐 기소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뭐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기간 연장은 기본이고 추가 혐의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강제 구인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네. 해야 된다 이 입장이시고. 당연하죠. 아니 원래 구속영장이 강제 수사하고 구금과 구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그렇죠. 사실 뭐 인권 문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로 하자면 우리가 지나가는 강도도 못 잡습니다. 그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사실상 강제력이라는 것이. 인권 그러니까 예. 저는 인권 수사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현행범 체포하면 안 되죠. 그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사실상은. 사법 경찰관이 소위 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잖아요. 예. 법원의 영장 없이도. 그러면 아니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의 버티기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예, 그렇죠. 반법률적.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에는 인권 침해라는 말을 그냥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이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 권력을 합법적인 강제력을 쓰라고 우리가 이 헌법에 권한을 부여했고 오히려 그 권한을 안 지켰을 때 나오는 불평등 내지는 법 앞에서의 성역화 이런 문제가 더 사실 심각해지는 건데 그렇죠. 너무 윤석열 씨에 대한 이 내란범에 대한 너무나도 과도한 특혜 아직도 지금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게 국민 정서상 지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 관련해서 강제 구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김건희 찐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오늘 또 잔소리 엄마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저희가 여러 가지 따져볼 게 많은데 지금 말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 너무 수사 대상이 많고 지금 또 김예성 씨 같은 사건은 또 인지 사건으로도 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뭐 법조인이지만은 충분히 수사 대상 된다고 보는데 너무 수사 사안이 많고 이게 제한된 인력, 제한된 기간에 과연 다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김건희 특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김건희 씨와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하죠. 빈곤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예. 캄보디아 이 ODA 뱅크 뭐 설립 의혹도 있었고요. 또 뭐 이종호 씨에게 오빠라고 한다. 또 뭐 군 골프장 사용 의혹 다 고발당했습니다. 다 고발을 당하셨고. 근데 이상하게 그 예. 12월 3일 박동만 성형외과 가서 프로포폴 사용 의혹은 고발 안 하더라고요. 고발 안 했습니까? 네, 그건 안 하더라고요. 석동현 변호사 서부지법 배우설도 고발당했는데 왜 그건 고발 안 했을까?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집회 현장에서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왜 그건 고발 안 하냐라고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고발을 아직도 안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신기하네요. 네네. 그 파트만 빠져 있는 거. 물론 이제 예. 이 병원 원장이 이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다른 모 의원님이 받은 거에 따르면 50대 여성이 12월 3일날 프로포폴 사용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박동환 성형외과 예. 원장이. 근데 박동환 원장은 이제 주변 이 약국의 제보에 또 따르면 신사역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한 숫자의 진단 그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진단서라고 하나